세 번 발제 잘 들었고요. 일단 최주현 선생님 어떻게 동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던 것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장민 동지의 거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전원배 동지의 이제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라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런 곳에서 현재 상황을 제국주의 전쟁 국면이라는 견해 속에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김정일 동지가 이제 문명 충돌론으로서 중동 전략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비판적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하고는 이제 크게 조리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일단 현재 이 전쟁은 너울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너울 전쟁의 발발의 기반은 2008년 이후에부터 구체화된 제가 표현하는 국제 독점 자본의 이행기의 한 축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울 전쟁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너울 전쟁의 제국주의 정책의 성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침략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유럽 중에서 독일과 미국의 충돌이라고 보고요. 그건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그 핵심은 뭐냐면 유럽으로 가는 식량과 물류를, 그러니까 에너지 물류를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걸 차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목적은 미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보고요. 근데 그 부작용은 러시아와 중국이 결합하는 거. 따라서 두 번째 목표는 실패했다 보는데,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러시아를 무력화 내지는 패배시켜서 중국 포위 전략에 러시아가 도움이 되는 거를 방지하는 전략인데, 이거는 역효과를 내서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러시아하고 중국과 결합되는 데. 그러면 이제 중동 이 전쟁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냐 하면은, 러시아는 중동에 대해서 두 가지 축에 걸려 있어요. 중동이라는 지역.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의 남진 정책하고 중국의 서진 정책이 교차하는 자리예요. 이 중동은. 그래서 중국의 서진 정책의 길목의 종점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진 정책의 그러니까 종점이 중동이고,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이 만나는 축이 형성된 거죠. 이거를 미국이 깨는 방식은 그전에는 이제 김장 동지가 잘 설명했듯이 이슬람권을 분열시켜서 이렇게 일단 3축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시아파, 수니파 3축을 만들었는데, 이 3축을 통제하기에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해지면서 두 축을 구성한 거죠. 이스라엘, 사우디를 연합을 시키고 이란을 제재를 좀 풀어줘서 이란을 크게 약간 그게 이제 오바마 때 이미 정책을 수행했던 거고, 그게 이제 트럼프 때 약간 삐거덕했지만 어차피 그 전략은 가져가니까 이란을 크게 해서 이 두 축을 대립시켜서 이란, 사우디를 통해서 남진을 저지하고 서진을 여기서 봉쇄하는 전략이 이제 가장 큰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사우디가 여기에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경제적 이익인데, 네옴시티 지역이 그 네옴시티 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을 에너지로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러시아하고 에너지 정책을 절단하고 카타르의 천연가스를 사우디를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터키 라인을 통해서 이제 불가리아로 하는 라인을 통해서 러시아하고 절단시키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에너지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전략이었어. 그래서 시리아를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했는데, 수년 동안 이 전략에 대해서 러시아가 무력 개입을 통해서 좌절시켰죠. 좌절시켜서 제2의 대안이 뭐냐면, 사우디를 통해서 제2의 운하를 건설하는 거예요. 가자지구를 통해서. 가자지구를 경과하는
정도 제2 운하를 통해서 그쪽에 물류하고 세계 물류 이제 수에즈 운하의 물류 한 3분의 1 내지 반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쪽을 통해서 가스와 카타르 이 구상을 해서 그 구상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상이죠. 그 떡고물이 네옴시티죠.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석유가 골가된 이후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운하를 짓고 이 운하를 통해서 유럽을 굴복시키고 다시 미국이 장악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는데 이러한 전략을 이끌어서 얼마 전까지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 협정을 계속 하다가 이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서 그 수교 교섭은 일단 파탄났죠. 그래서 일단 상황은 이렇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따라서 요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이런 유럽과 미국의 대립 그리고 그 중간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이 3자 구도의 제국주의적 전쟁의 항복판의 너우 전쟁과 그 연장으로서의 중동 전쟁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너우 전쟁에서도 반만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패배했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유라시아 그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제국을 건설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제국에 건설하지 못하는 것 중에 현대판으로 뭐냐면 러시아, 중국, 이란을 결합시키는 걸 붕괴해야 돼요. 근데 너우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결합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하마스가 공격함으로 있어서 이란과 중국, 러시아가 결합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그다음에 그 발판은 뭐냐면 그 전에 이란과 사우디 그다음에 이스라엘 연합 구도가 깨지고 지금은 다시 이란 반이스라엘 중동의 반이스라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거죠. 미국의 중동 정책이 이렇게 해서 하마스가 이런 거를 계산하고 저는 충분히 계산하고 했다고 봐요. 그 하마스 전략국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 이 전체 구도를 깨지 않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욕구는 아마 최재훈 동지가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더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이 정도 몇만 명 정도를 희생을 하고라도 이 구도를 깨지 않으면 우리 살아날 것도 없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과감하게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의 중동 전략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명 충돌론으로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약간 비판적 견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세한 건 설명할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명 충돌론은 이런 제국주의 그 정책의 이면을 가리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누가치는 간접적 변호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런 자본주의나 제국주의 정책이나 이런 걸 막 비판을 엄청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국주의적 자본 축적의 논리와 자본과의 그 욕망이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 문명 간의 갈등이 원인이다라는 걸로 해서 자기 자신들의 본질을 가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는 이제 좀 문명 충돌로 물론 이제 김병동가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